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립부터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엔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측이 포스코에 덧씌워진 국민기업이란 멍해를 이제는 벗어던져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홍보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됐고 포항 시민의 50년 희생으로 성장해온 포스코가 이제와 그 역사성과 지역성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측이 최근 포스코그룹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포스코그룹 정체성이라는 제목 아래 포스코홀딩스는 민간기업이며 국민기업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고 심지어 극복되어야 할 프레임이라는 표현까지 담겨 있습니다. 국민기업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게 포스코홀딩스 측이 밝힌 자료 작성의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뿐 아니라 포스코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0년간 포스코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50만 포항 시민의 희생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희생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열망을 좀 저버리는 배신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또 지주사 전환부터 사옥 위치까지 포스코 경영진을 향해 최근 막무가내식 행태라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사측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일 청구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54년간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전혀 관계없다. 지주사를 이전하지 않기 위한 그 사전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논란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약속했던 포항 방문을 직전에 취소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최정우 회장이 직접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길 바랐는데 이는 포항 시민들을 무시한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지 조달이 한 불가능이 아니냐. 영우 얘기를 듣고 싶다 했는데 포항 시민들은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 측은 내부 홍보 자료와 관련해 앞으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 기업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관련 메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동해안 앞바다에서 사흘 사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56분 28초 울진군 남남동쪽 20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6.82도, 동경 129.4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km로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도 영덕군 동쪽 23km 해역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두 지진이 연관성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수백억 원의 성금이 모금된 가운데 피해 주민에 대한 성금 지원액이 결정돼 지급됩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국민성금 지원액은 전파 피해 주택에 5,200만 원, 반파 3,100만 원, 부분 피해 1,150만 원, 세입자 2,500만 원이 오늘부터 지급됐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국도비도 증액 편성되면서 전파 주택에 3,800만 원, 반파 1,900만 원, 소규모 소실 1,500만 원, 세입자 900만 원의 지원금을 추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성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전파 피해 주택 기준 최대 9천만 원, 반파 주택의 경우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해구호협회와 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모금기관은 이번 1차 지원에 이어 주택 피해 추가 지원과 생계형 지원 등에 대한 2차 성금 지원도 추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새 정부 출범으로 속도를 내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는 동해고속도로 포항 영덕 구간에 포함된 동해면과 흥해읍을 잇는 18km 해상 교량으로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지만 지난 10년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과
환동해권 물류 허브 기능 강화를 공약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영일만대교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도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건설이 장기간 보류된 바 있어 새 정부가 과연 막대한 국비 투자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포항시장 선거 전에는 여야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인 유성찬 후보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김순견 후보와 현재 환동의 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문충은 후보, 전 포항북부 경찰서장을 지낸 정흥남 후보, 전 4기와 5기 포항시장을 지낸 박승호 후보, 전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장경식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덕 포항시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해 3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82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2,283명, 경주 361명, 울진 84명, 영덕 62명, 울릉 10명입니다. 경북 1일 확진자는 지난 9일 이후 4일 연속 10,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49.4%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5만 3천여 명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학술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의 소장 문화재의 조사 연구 협력과 학술 자료의 공개, 전시 개최 및 조사 연구 결과물 발간 업무를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6월 15일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을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포항 낮 최고 기온은 31.2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1.2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반소매나 반바지도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1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1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울진과 영덕을 시작으로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3도에서 18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오기 전에 습도가 높아서 내일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선박 안전 운항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15일까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 지역 농가를 위해 영농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대상 농가는 산불 피해 지역 495개 농가로 관리기, 퇴비 살포기 등을 투입해 밭갈기와 비닐 피복,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이번 영농 지원에는 전북과 전남, 충북 등 전국 농촌진흥기관에서 70여 명이 울진으로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구역인 황남동 및 내남 용장리 등 서남산 지구에 40억 원을 들여 하수도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3개 마을에 호수관 12.5km, 펌프장 5개소, 420가구의 배수 설비 공사로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 환남동과 내남면 용장리 일대 세계문화유산 지구는 노후 정화조가 많아 남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돼 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용안항에서 SUV 차량 한 대가 항구 아래로 추락해 계류 중인 레저보트와 부딪혔습니다.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인 학교 안 대안교실 80개를 올해 말까지 운영합니다.